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병가 영쌤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은 다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프리워커입니다. 단순히 강사가 강의만 잘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유튜브를 하거나 블로그를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검색하고 나를 알아볼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것들을 한 이유는 강사로서 영향력을 훨씬 더 키우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했던 거긴 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던 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집중을 많이 하게 됐고, 이제는 어떻게 블로그를 쓰고 어떻게 유튜브를 하고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나라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쌤 혹은 영욱 이런 것만으로는 기억에 남기 어려울 것 같아서 나를 의미하는 내가 중시하기는 가치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해서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는 단어 중에 변화라는 단어가 진짜 많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나도 많이 변해와서 여기 왔고 나는 사람들한테 변화를 주는 사람이겠구나. 그때부터 달병가 영쌤으로 활동을 하게 됐고, 이게 나오기까지 한 2년 걸렸어요. 대학교 딱 졸업했는데도 해외를 가본 경험이 없었는데 문득 그게 너무 억울한 거죠. 워킹홀리데이는 제가 가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야, 그럼 나한테는 어차피 매일매일이 여행 같을 테니 이거는 무조건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졸업을 하자마자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 1년 반 정도 준비를 하고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매일이 여행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해외를 안 가봤던 게 저한테 되게 좋게 작용을 했어요. 골목만 걸어가도 너무 신기했고,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영어죠.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해서 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나 친구가 많이 없으니까 그 외로움, 그것도 저를 많이 힘들게 했었어요. 그럼에도 그 이상으로 좋았던 게 커가지고 1년 동안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니까 무엇을 할까 고민했을 때 그 의류 회사 MD가 되고 싶었어요. 약간 그때 옷도 좋아하고도 해가지고 그런 걸 하려고 해서 일단은 그런 데서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유니클로에서 일을 시작한 거고, 캐나다에서는 유니클로에서 그런 일을 했으니 좀 내가 잘 아는 걸로 일을 구해보자 라고 해서 자라라는 의류 브랜드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느꼈어요. 이거 내가 오래 할 일은 아니다. 그때 제가 이제 영어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직업을 구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이제 영어 강사를 준비하게 된 거죠. 제 말을 그 친구들은 못 알아듣고 그 친구들은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제가 영어의 발음과 강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캐나다 가기 전에도 몰랐거든요. 아는 단어도 다 다시 공부를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 하는 그 제스처들이 가장 저한테는 힘들었던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영어를 배우기 참 좋은 이유가, 저도 이걸 사실 유튜브에서 찾아왔는데 레이첼 잉글리시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혀의 위치부터 어떻게 혀를 내고 어떻게 입모양을 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한 발음 기호당 한 10번씩 다시 보면서 입모양도 그려가면서 이걸 나 촬영도 해보고, 그래서 발음은 노력하면은 누구나 낼 수 있어요. 그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워홀 같은 데 가서 취직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안 되겠지라는 생각은 약간 접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의 태도를 밀고 나갔어요. 되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자세 똑바로 펴서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예상 질문 하나당 저는 한 30번 이상씩 외치고 연습하고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A보다 A가 중요하다. Attitude가 Ability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냥 외국인 노동자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 좋은 태도 보여줘서 너네랑 일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은 영어를 무조건 배울 필요는 없다라 얘기는 해요.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도 너무 아름답고, 제가 느낀 거는 세상은 어쨌든 너무나 넓고 그 안에는 수많은 여러분들이 경험할 것들,
즐거움을 느낄 것들, 새로운 멋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는 공용어가 영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면 할수록 이 넓은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 생각을 해요. 무조건 배워야 된다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배우면은 너무나 이 삶이 즐거울 수 있다. 내가 이 지구 커다란 이 행성을 다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어를 정말 엄청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경영학과 출신이고요. 26살 때 처음 외국 가봤고요. 그냥 워홀 갔다 온 거고요. 영어 진짜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공감에 저는 말을 되게 많이 해줘요. 아무래도 영어 공부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지루한 싸움일 수 있는데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고 이분한테 배우면 정말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용기를 좀 더 얻게 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도 영어를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 excuse me 하면서 말을 걸어봤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짧게 대화하고 갔지만 자기가 영어로 외국인이랑 잠깐이지만 대화를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저희 앞에서 자랑을 했는데 그때 다른 엄마들이 다 박수 쳐주고 이랬거든요. 영어를 내가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용기를 냈다? 이런 순간들이 저의 제자들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사실 어떤 책이나 어떤 교재든 상관은 없는데 반드시 거기에 있는 것을 소리 내 보시는 게 좋아요. 소리 내보고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촬영이에요. 처음에 하다 보면 약간 쪽팔리긴 한데 또 익숙해지면 금방 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책이든 소리 내어 보는 것, 그거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스스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내가 가장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삶이 무엇인지. 근데 많은 경우에는 나다운 삶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남이 좋다고 하는 삶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하루 만에 답이 나오지 않아요. 정말 꾸준하게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다시 고민하고 해보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나다움을 찾았다면은 그걸 행동하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